자, 이번에는 이제 버터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터크림은 만드는 방법이 이제 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업계의 이제 기술이 조금 발전하면서 현재 이르러서 이제 다양한 방법의 버터크림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했어요. 되게 심플했던 이유가 버터와 설탕을 넣고 믹싱을 많이 해요. 믹싱을 많이 하면 이제 공기층이 형성이 되겠죠. 안에서 공기층이 형성이 되고 크리마가 생기고, 그러면서 굉장히 가벼운 이제 버터, 설탕이 들어간 버터가 완성이 돼요. 거기 안에 이제 오일이죠. 오일을 집어넣고 버터가 더 이상 굳지 않게 만들어서 이제 버터 크림의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재료가 뭐 버터와 뭐 설탕 또는 슈가 파우더, 그 다음에 오일, 이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간단히 버터크림. 그러니까 버터, 지금은 생크림 케이크, 과일 생크림 케이크가 굉장히 많은 대중화가 돼 있고 가장 많이 이제 판매가 되는 케이크 중에 하나지만, 예전에 이제 생크림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제노아즈 시트의 버터크림 케이크죠. 버터크림을 발라서 이제 판매를 했던 생크림 케이크 이전에 이제 그런 어떤 시작점이 있었고요. 현재는 그 외에도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다음에 재료가 좋아지면서 다양한 버터크림을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떤 각각의 아이템에 어울리는 버터크림, 어떤 만드는 방법이 이제 나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일단은 버터크림 만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 가지에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전에 이제 버터 케이크를 만들었던 그 방법은 제외시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처음 저희가 만들 이제 앙글레이즈 기법을 사용해서 만드는 버터크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안 머랭을 사용해서 만드는 버터크림, 그 다음에 이제 빠따본부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만드는 버터크림. 이 세 가지 버터크림에는 각각 이제 어울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앙글레이즈를 사용해서 만드는 버터크림은 이제 우유가 들어가죠. 우유가 들어가고 좀 더 크리미한 맛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울리는 어떤 재료들은 어떤 바닐라와 같은 좀 쉽게 얘기하면 느끼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느끼함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제 밀키한 느낌이 어울리는 뭐 아이템과 결합을 시키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안 머랭을 가지고 만드는 버터크림은 좀 더 가벼운, 좀 더 산뜻한 어떤 과일과 잘 어울리는 버터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빠따본부 같은 경우는, 빠따본부는 이제 시럽을 일정 온도까지 올린 다음 휘핑하는 노른자에 넣고, 이제 이탈리안 머랭과 만드는 방법이 좀 비슷해요. 대신에 이제 흰자에 어떤 끓인 시럽을 넣었다면, 이제 빠따본부는 이제 노른자에 끓인 시럽을 넣는 것이죠. 그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빠따본부로 만드는 어떤 이 버터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티향, 이제 가루가 들어가는 뭐 코코아 가루나 뭐 녹차나 말차 가루, 그다음에 얼그레이, 이런 어떤 재료와 어울리는, 해서 뭐 과일과 어울리는 버터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밀키한 제품과 어울리는 버터크림이 있고, 이제 녹차나 뭐 말차나
코코아 파우더 이런 종류와 어울리는 버터크림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각각에 어울리는 버터크림을 이제 각각 이제 또 어울리는 아이템과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에는 이런 버터크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카롱이 판매가 많이 되고 다크와즈가 고객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제 이런 어떤 카페 문화가 조금 변화하면서 버터크림의 사용량이 이제 한동안 죽어 있었던, 한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이 버터크림의 사용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카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이제 유럽 쪽에는 가나슈를, 초콜릿 가나슈를 샌드를 해서, 아니면 어떤 초콜릿과 과일 퓨레가 들어간 가나슈를 샌드해서 만들었다면, 저희 나라는 뚱카롱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그 안에 이제 가나슈 대신에 이제 버터크림, 다양한 맛의 버터크림을 넣고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다크와즈도 마찬가지로 버터크림이 안에 샌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기본이 되는 크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바닐라 크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치즈로 만드는 크림, 보통 저희가 이제 치즈 프로스팅 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크림, 또 이 버터크림, 이 기본이 되는 크림에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다른 아이템들, 다른 재료들을 넣고 결합시킨 다음 이제 메인 케이크들과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죠. 이런 기본 베이스가 되는 제품들은 어떠한 재료를 넣어도 잘 어울리고 잘 섞어야 하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고, 이제 주 재료가 되는 맛이 이제 부각될 수 있도록 그 재료가 좀 투입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이 버터크림은 사용도가, 사용하는 어떤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 그 부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든 이제 버터크림은 이제 앙글레이즈를 사용해서 만드는 버터크림이에요. 앙글레이즈는 어떻게 보면 바닐라 크림 만들 때 저희가 전분이나 약간의 가루인 중력분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재료가 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좀 묽은 어떤 크림이라기보다는 묽은 약간 소스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농도가 있는 소스 형태. 해서 우유를 먼저 끓인 다음 이제 노른자와 설탕을 섞은 곳에 이제 우유를 넣고 이제 풀어줄 거예요. 바닐라 크림 만드는 방법과 비슷해요. 대신에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중탕불에 올려놓고 이제 좀 한 70도 80도 정도까지 온도를 올려주면서 호화를 좀 시켜주는 것이죠. 농도를 좀 진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30, 한 초중반 정도까지 온도를 낮춰요. 거기에 포마드 상태인 버터를 넣고 휘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드러운 이제 버터크림 완성이 돼요. 여기에 잘 어울리는 바닐라를 넣고 이제 바닐라 맛이 나는 버터크림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유를 먼저 끓여 볼게요.
우유는 팔팔 끓으면 딱 빼주시면 돼요. 그냥 팔팔 끓을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바로 빼서 이제 노른자와 설탕과 함께 이제 섞어주는 거죠. 호화시키는 거죠. 호화를 시킬 때는 한 번에 뜨거운 게 들어가면 노른자가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충분히 끓었으면 이렇게 끓여주시고, 충분히 풀어줬다고 할지라도 이제 아무래도 계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100%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탕을 하기 전에 이제 한번 걸으셔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탕을 하시고 나서 걸러주셔도 되는데, 이제 중탕을 하고 나서 걸러주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러운 덩어리가 없는 크림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중탕을 한 다음 체에다 한번 걸러보도록 할게요. 중탕을 할 때는 물이 얼마만큼 끓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무 팔팔 끓는 물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중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과한 수증기 때문에 이제 계란이 익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끓지 않는 약간 그냥 7, 80도 정도 되는 약간 부글부글하는 수증기가 나는 그 정도만 유지하신 다음에 중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중간중간 너무 과하게 끓지 않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농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약간 물의 형태였다면 약간은 입자가 굵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약간 소스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너무 이제 여기서 중탕을 너무 과하게 하면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커드 같은 형태까지 만들어져요. 그 형태까지 가게 되면 버터를 섞고 휘핑을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상태의 부드러운 상태의 크림이 얻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 상태의 진한 소스 형태까지만 이렇게 호화를 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온도가 80도 조금 못 미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채를 한번 걸러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고금채 잘 걸러주시고, 충분히 부드럽게 해주셨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노른자의 덩어리 살짝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걸러줘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를 좀 식혀 볼게요. 식히는 동안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만들 이제 이탈리안 머랭을 사용한 버터크림이죠. 이탈리안 머랭을 사용한 버터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탈리안 머랭은 가장 중요한 게 시럽의 온도예요. 시럽의 온도인데 시럽을 100도 초중반까지 충분히 끌어올려 주시고 나서 휘핑하는 흰자죠. 머랭에 넣고 휘핑을 해야 이제 안정된 단단한 머랭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제 시럽의 온도, 그 다음에 어느 타이밍에
흰자 머랭에 시럽을 집어넣어야 하는지. 이제 머랭 같은 경우는 이제 흰자만 그냥 그대로 휘핑하게 될 텐데, 처음에는 한 약간 하얀 거품이 올라오는 정도, 흰자의 이 약간 레몬 연한 노란색이죠. 이런 빛깔이 좀 없어지는 정도까지 한 30%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 휘핑을 해주시고 난 다음 이제 온도가 충분히 형성이 된 시럽을 천천히 넣으시면서 휘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먼저 시럽을 끓일 거고요. 자, 시럽을 끓일 때는, 물이 들어갈 때는 휘저 주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끓여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결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휘젓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그대로 이제 놔두면 이제 충분히 설탕이 뜨거운 물에 녹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끓으면서 온도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동안 머랭을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렇게 거품이 형성되고 있죠? 이 거품을 한번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흰자가 좀 어느 정도 없어지는 상태, 그 상태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럽의 온도는 이제 이 정도면 이제 113도, 4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정도까지 끓여 주시고 나서 이제 넣어야 이제 제대로 된 머랭이 만들어져요. 넣을 때는 천천히 벽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굳이 뭐 그렇게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난 다음 이제 휘핑을 정상적으로 이제 머랭 만들 때처럼 정상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이제 완전히 물처럼 흐르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덩어리 형태를 두고 흐르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제 여기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뿔 형태까지만 모랭화를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뿔 형태로 이렇게 남아있죠. 이제 이 정도까지 휘핑을 해주시는데, 이제 시럽의 온도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고 이제 시럽을 넣는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으면 이제 단단한 모랭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럽의 온도나 넣는 타이밍, 이제 넣기 전 흰자를 얼마만큼 휘핑을 해 놓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모랭화를 시켜 주셔야 이제 좀 괜찮은 모랭을 얻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휘핑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뿔 형태가 나오는 어떤 크림, 이 정도까지 휘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버터, 저희가 이제 앙글레이즈로 만들었던 크림과 다음 이제 이탈리안 머랭을 만들었던 이 크림과 두 개를 같이 버터와 함께 섞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를 해보도록 할게요.